자, 이번에는 인류랑 영유 얘기입니다. 어이구야, 오늘. 네. 아직 시간 30분 있으니까요. 자, 일반 유치원과 영어 유치원, 기대되는 효과, 영어 면에서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자, 일반 유치원. 저희는 일반 유치원을 다니고 있죠. 일반 유치원은 보통 방과 후 또는 특강 형식, 답정이라니까요. 특강 형식으로 주 1, 2회 정도. 사립은 매일 거의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잘 꾸려가지고. 어떤 사립은 저희 동네에 있는 저희 딸 친구, 어린이집인데 유치원 갈라졌거든요. 그 친구가 다니는 사립은 아침에도 30분인가 쫙 있고, 오후에 원어민이 와서 또 쫙 매일매일 있어요. 자, 그래서 사립도 매일 있을 수 있고요. 원어민이 오거나 한국어 선생님이 오지만 일반 유치원은 보통은 어떤 형태죠? 업체에서 파견을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역량 있는 어떤 유치원에 어떤 선생님이 파견을 와가지고 너무 잘하다가 그 업체에서는 이제 계약이 끝났지만 너무 잘해서 그 유치원에 계속 오는 이런 형태도 있어요. 그래서 한 유치원에서 오랫동안 수업하신 그런 선생님은 진짜 너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유치원 이제 업체에서 파견을 보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어민보다는 이제 한국인 선생님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프로그램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저희 저는 이제 워킹맘이니까 종일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랑 같은 어린이집 다니고 지금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인 상황이었는데 둘 다 그냥 업체에서 파견 나오는 선생님이었어요. 그 유치원에서는 약간 오픈 클래스처럼 해가지고 하루 행사 토요일에 와가지고 수업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주고 막 게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통 유치원 수업은, 그러니까 업체에서 나오는 수업은 자체 개발 교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왜냐면 픽처북으로 하는데도 제가 한 군데 보기는 봤는데, 다 개발을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렵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개발한 교재, 왜냐면 교재를 또 팔아야 되니까. 이건 사업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읽기 책이거나 노래책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통 파닉스, 어휘, 하나의 문장 패턴, 요런 식으로 뽑아서 익히는 어른책으로 말하면 콜스북이라고 하죠. 우리 회화책 같이. 그럼 그런 형태로. 어른들의 회화책은 대화체잖아요. 공항에서. 약간 May I help you? I'm looking for 이렇게 대화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이제 스토리나 노래 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가닉스나 어휘나 문장 패턴 정도를 뽑아서 뭔가 연습하고 거기에 맞는 활동이나 게임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물론 선생님의 역량이나 업체의 어떤 교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단 기본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건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면은 장점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해당 과목의 수업의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면 득이 있고요. 혹시나 아이가 영어 수업을 특별히 싫다고 말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잘 들어보시고 또는 애 발음이 나랑 집에서 안 그랬는데 갈수록 좀 많이 이상해진다. 그러면 한번 굳이 시켜야 돼. 의무가 아니라면 굳이 시켜야 될까? 내가 다른 그거 안 하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나? 저희는 그 방과후 안 하면 그냥 블럭방에서 놀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저는 영어 시키기는 일단 해보기는 하는, 자료조사를 해야 되니까, 해보기는 하는데, 아무튼 아이가 특별히 싫어하거나 뭔가 발음이 좀 너무 많이 이상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선생님이 뭐가 무섭다거나,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이제 많이 안 웃으시는 분이라거나, 원래 좀 차분하신 분. 또는 이제 그 시간이 어쨌든 많이 주시려고 너무 학습적이라서 애가 지루해서 영어가 싫어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니면은 아이가 그냥 그래도 노출이 그 정도는 있으면 낫겠지. 제가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 저는 정말로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집에서 저희는 책을 많이 읽고 있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노느니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뭐라도 해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애들을 저는 그래서 방과후 신청 다 했거든요. 발레도 하고 미술도 하고 다 해요. 체육도 하고. 그런데 저희 그 둘째가 하는데 교재에 무슨 책이랑 무슨 단어 카드 이런 것도 맨날 와요. 제가 그거를 이제 책장에다 다 이렇게 박아뒀거든요. 정리만. 언젠가 볼 일이 있지 않을까? 리퍼 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배웠던 걸 저한테 와서 읽진 않죠. 뭔가 말도 해주고 엉터리로 옐로우 막 읽어주고 그 카드를 엄청 혼자 되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냥
저는 뭐 그냥 일주일에 뭐 한 번 40분 하는 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애는 나름 되게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엄청 땡큐인 거죠. 자, 그리고 영유 얘기할게요. 지금 이 시점에 또 제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야, 영유 보낼까 말까? 이거를 또 많이 물어보죠. 자, 영유라는 것은 일단은 어학원의 영어 유치부입니다. 그쵸? 우리가 영어 유치원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뭐, 요새는 영어 유치원도 누리과정 다 따와서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가 자체가 어학원의 영어 유치부이고요. 이 영어 유치부 생활이 끝나고 나면 당연히 그러니까 영어 어학원의 초등부로 연계될 아이들을 약간 양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에서의 생활 자체가 일단 영어로 이루어지고, 아침에 뭐 9시, 10시에 가가지고, 뭐, 뒤에까지 해서 3, 4시까지 그래도 영어가 계속 쓰는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집중적인 노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 유치원이라는 환경에 적응을 잘할 시에는 빠른 시간 내에 일단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 좀 사라질 수 있고 어휘, 생활영어, 파닉스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엄마표로 한 2년 걸려가지고 이만큼 했는데 영어 유치원 한 3개월 지나니까 다 따라잡았더라.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영어로 노출이 그만큼 되니까. 그러면 역으로 내가 집에서 내가 영어를 말은 못하지만 계속 들려주고 책 읽어주고 9시부터 3시까지 내 아이랑 같이 영어를 계속 하고 있다면 비슷한 소개의 목적을 3개월, 6개월 안에 달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영어 유치원은 집중적인 노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엄마들이 기대를 많이 하시고요. 하지만 영어 유치원 이후에 그냥 일반 초등학교에 가게 됐을 때 제 학생들 옛날에 제가 뭐 과외하거나 또는 센터에서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영유해서 사립초로 가서 거기서도 원어민이랑 하는 친구가 있고 영어 유치원 나와서 그냥 일반 초등학교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물론 그 초등학교에도 원어민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일반 초등학교 갔던 친구들 중에서 영어 실력이 상반기 1학기에 확 떨어지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매일 영어만 쓰고 다 내주면 또 선생님도 친구들도 다 영어만 얘기해. 집에서 과외도 영어로 받았어. 그랬는데 초등학교 가니까 영어로 하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 약간 부끄러워. 특히 남자애들. 영어 발음 막 꼬우면 남자들이 막 이렇게 하면 또 좀 약간 돼. 막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막 가니까 막 수학이고 뭐고 뭐 이제 초등학교가 살 게 많잖아요. 줄넘기야 막 그러면서 영어에 그만큼의 노출이 안 돼서 훅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물론 그렇더라도 아예 노출이 안 된 친구들보다는 소개의 그 효과가 있기는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당시에는 또 이제 엄마가 못할 것 같아서 뭐 워킹맘이라서 바빠서 영유 보낸다 이런 선택도 불가피하게 하시게 될 텐데요. 항상 당시에는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나을 수 있고 집중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또 영유 졸업 후에 가정에서도 팔로업이 되지 않으면 지나고 나서 보면 생각 외로 가성비가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영유를 보내가지고 사립초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또 학원을 보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막 엄청 시켰어. 그러면은 뭐 영유 계속 그 루트를 다 같이 가니까 영유 보내기 잘했다 싶지만 아니야 나는 영어에 대한 아시죠? 외국인이 두렵지 않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했으면 좋겠고 영어가 편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만 하고 보내시기에는 조금 가성비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른 라방에서도 다 얘기해요. 영어 유치원이 좋아요. 아니 영어로만 하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어쨌든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영유에만 맡겨놓겠다. 학원도 마찬가지. 학원에만 맡겨놓겠다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받을 수 없다는 거를 꼭 먼저 인지를 하시고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냥 가서 거기서 영어로 놀고 영어로 외국인이랑 얘기하고 그거 2, 3년 하는 걸로 나는 만족.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보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영유를 보낼까요 말까요? 아이의 성향을 일단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도 막 말 거는 애 있잖아요. 외국인한테도 말 잘 걸고 지나가다가 언니 몇 살이야 뭐 아무한테나 말 잘 걸고 이런 애들은 또 거기 가서도 그 속에서 영어 못해도 잘 또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빨리 픽업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차분하고 탐색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먼저 나서서 얘기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은 물론 많이 듣기는 듣겠지만
그 단위 시간 안에 내 발화할 기회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소통이 안 되면. 그래서 내 아이의 성향이나 지금까지 영어 습득의 경로를 좀 잘 고려하셔야 되고, 우선 내 아이가 영어 그럼 뭐 잘 적응할지 안 보내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그래서 뭐 영어로 원어민 단독으로 진행하는 뭔가를 찾아보면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문화센터, 뭐 문화원에서 하루 뭐 하는 거, 아니면 뭐 주말에 경복궁에 데리고 나가서 원어민이랑 말을 한번 시켜봐. 뭐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하는지를 그런 약간의 미니 그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오래 안 하더라도 뭐 집에 뭐 원어민을 불러서 하는 거를 한 달 한번 해본다. 영어 유치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애가 영어 선생님을 어떻다, 궁금하다. 만약에 일일 클래스를 못 찾으면 한 달 정도나 뭐 해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신청해가지고 샘플 오시는 거 와서 수업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고 아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역시 어디 가서나 잘나서더니 잘할 것 같아. 그러면 보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1번.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영유의 성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바, 이거를 잘 매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영유는 학원이기 때문에 학습 지향적이에요. 놀이도 하고, 뭐 이스터에는 달걀 하고, 할로윈에는 옷 입고, 뭐 스프링에는 뭐 하고 뭐 하지만 어쨌든 영유는 학원이고 돈을 많이 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 자체에서도 엄마들, 그러니까 보내시는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내줘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학습 지향적이에요. 되게 학습적인 걸로 유명한 영어 유치원들, 그러니까 학원에 부속 그 영어 유치부가 있고 조금 덜한 데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설명회나 또 이미 갔던 사람들 얘기를 설명회만 듣지 마시고 커뮤니티 들어가셔가지고 정보도 보시고, 그래서 엄마는 머리가 정보전 보시고, 또 간혹 이제 뭐 오감놀이 위주 영어 놀이 학교나 또 읽기를 되게 강조하는 뭐 영어 도서관 형식의 영어 유치원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처음에 저희 첫째 이제 유치원 보내기 전에 엄마들이랑 동네 유치원 투어를 다니면서 저희 동네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기는 되게 뭐한 되게 조그만 영어 도서관 같은데 이제 유치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엄청 작아요. 정말 작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거기를 가봤던 이유가 저는 저희 첫째가 조금 차분하고 약간 조곤조곤 어떤 스타일이냐면 선생님 하고 가서 안기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선생님 앞에 가서 갑자기 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봐요. 그럼 선생님이 아이고 넘어졌네 아유 이렇게 관심을 표현하는,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집도 한 반에 5명인데 다녔거든요. 동네 되게 조그만데. 그러니까 너무 막 10몇 명 있는 데서 좀 아이가 적응을 못할까 싶어서 이제 그 영어 유치원을 가본 거예요. 소규모인데. 근데 거기는 영어 도서관을 표방하면서 책 읽기를 되게 많이 시키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짝 고민을 했는데 비용도 되게 비싸고, 일단 저는 영어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닌데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시점에 저희 애가 점점 제 성격이 되더라고요. 저 막 지나가면서 언니한테 너 몇 살이야? 막 걔한테 얘는 몇 살인가요? 막 이렇게 점점 되기 시작해서 그냥 보내도 되겠다 해서 저는 보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도 꼭 가보시고 이미 다녀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그 얘기도 들어보시고, 또 커뮤니티, 그 지역 커뮤니티 가입하시면 보냈던 엄마들의 또 후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읽어보신 다음에 이 영유의 스타일이 나는 놀이 스타일을 원하는데 너무 공부시키기 싫어요. 5, 6세는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서 바로 빠니스 떼고 읽기 독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영유 보내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놀이 스타일로 재밌게 영어를 접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목적에 맞는 영유인지 잘 보시고, 아니면 나는 앞으로 사립초를 보낼 거라서 영어 유치원에서 준비를 시키고 가고 싶다? 그럼 조금 더 학습적인 곳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셨죠? 애들 왜 이렇게 다들 나이를, 왜 서열을 이렇게 따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다들 처음에는 이 오감놀이 형식을 원하세요. 그런데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보내기 때문에 애가 좋아는 하지만 뭔가 결과물이 안 나온다?
6개월 동안에는 막 느는 것 같았는데 6개월에서 1년 차 됐는데 약간 처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 이러면 또 엄마가 고민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처음 6개월은 오감놀이인데 그 다음부터 학습인 건 아닌가. 뭐 이것도 자신의 그 원하는 바를 잘 지향해 보시고 매칭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의 로드맵이 저도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을 16회를 몰아서 싹 다 봤어요. 원고 마감하고 예이 막 왜냐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랑. 그래서 나의 로드맵이 영유, 사립조, 국제중, 특목고 그다음에 스카이다. 그러면 첫 단추가 영유일 수 있죠. 항상 나의 목적, 영유의 스타일 잘 봐서 매칭하는 곳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반 유치원을 그럼 보내면 영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일반 유치원을 보내면 우리 아이는 뒤처지느냐? 그게 아님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목요일마다 라방도 하고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엄마표로 진행되는 것들을 꾸준히 노출을 시켜주시면, 그쵸? 영유에서 막 외국인하고 대화를 막 샬라샬라 빨리 못할 수는 당연히 있어요. 그쵸? 엄마가 샬라샬라 하지 않는 이상. 그럴 수는 있지만 나중에 원어민들이랑 맞닥뜨렸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의 장벽만 깨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의 컨텐츠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를 다 심어주는 게 엄마표 영어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엄마도 영어를 집에서 조금씩 연습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누리보드님 책은 보면 엄마는 영어를 안 하고 이제 정보 탐색과 제공으로 거의 올인을 하신 편이고요. 요즘에는 엄마도 배워서 좀, 왜냐면 엄마들이 또 그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내 영어 실력, 이렇게. 그래서 그런 또 이제 가이드를 제공하는 책들도 있어요.